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 언니가 좀 새로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응급실 사람들을 운영하고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 그리고 메디스태프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동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요새 열심히 리뷰를 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현장 자문의사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뷰로 저희 채널 떡상을 한 만큼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 볼 때마다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지만 현장 자문해보니까 계약서를 써요. 이제 닥터 언니가 스르생 코인을 타는 걸 보면서 당연히 원래부터 이제 같이 이제 아는 분이니까 응원했지만 저희는 이제 씁쓸하죠. 코인을 못 탔다. 쓸쓸한 게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가 아는 두 분이 이제 운영하는 닥터 언니랑 유튜브가 떡상하는 거 너무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드라마가 굉장히 또 현실감 있고 디테일한 것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어떻게 알게 됐죠? 드라마처럼 우연히 만났었죠.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의대생이 술이 엄청 많이 먹고 떡이 돼갖고 제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날. 네. 기억나세요? 저는 안 나죠. 그렇죠. 그날 저를 보셨구나.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담임반 교수님이 그렇죠. 엄청 먹였어요. 그래서 원래 술을 진짜 못하는데 이제 스승의 날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주 보시던 외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날 저를 이렇게 잡아보시겠다고 사케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의식을 잃었죠. 그 교수님이 아마 응급실에다 전화를 넣으셔가지고 이 학생 응급실 가니까 보라고 이랬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응급실 옆에서 절대 안 간다고 절대 안 가겠다. 여기 내가 지금 실습 온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딱 현수쌤이 이제 의대생이라고 해서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봤을 때 이상은 와 의대생인데 이렇게 잘생겼어?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근데 의대생인데 술 먹고 여길 왜 와? 겁없이. 죄송합니다. 그런 흑역사가. 흑역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명에 이제 알코올 인톡시케이션. 그렇죠. 제 흑역사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진단명이. 그리고 나서 사실 다시 만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본 게 저희 인턴 마지막 텀이 응급실이었는데 그쵸. 그때 네. 이제 2년차 선생님이셨죠. 저희가 이제 부부 응급단으로 이제 같이 인턴을 할 때 기동훈 선생님 계셨었죠. 저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막턴이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두 분 분위기가 이렇게 막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보통 원래 보통 이제 인턴들 같은 조면 야 이거 내가 할게 막 이러는데 네가 해 이러고 저 둘은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이거 어떡하냐 이랬는데 부부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부여서 이렇구나. 남한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두 분 워낙 엑설런트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턴 선생님들 휴가를 몰아서 쓰면서 이제 휴가를 쓰실 수 있었고 그때 휴가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대표여서 제가 막 근로기준법 찾아갖고 인턴 선생님들한테 막 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휴가를 안 쓰시고 끝까지 다 업무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때 얘기하실 때 선생님들도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아니 그 남아 있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아무튼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근데 요새 이제 드라마 보다 보면은 거기 봉쌤이 하나 나오시잖아요, 응급의학. 네. 근데 그 보시면은 잘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약간 병원에서 제일 한량 같은데. 제가 한번 궁금했던 게 저희가 한번 그런 리뷰를 한 적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아동학대나 이런 거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발견하게 돼 있다. 탁과 교수가 먼저 발견하는 그렇죠. 일이 별로 없죠.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무슨 구경꾼처럼 와서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쵸.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봉쌤 진짜 한번 직접 뵙고 싶었는데 드라마 자문을 꽤 여러 번 나왔지만 봉쌤 뵐 일이 없었어요, 이상. 그래요? 왜냐면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맞네. 저는 사실 그래서 봉 선생님에 대한 그 자문을 아마 선생님께서 다 해주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거기서는 봉쌤은 그렇게 뭐 롤이 없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이제 다른 과의 이제 응급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했었었고 워낙 이제 주인공이 5분이 나오는데 5분이 다 서저리과잖아요. 수술과고 그렇죠. 그분들이 메인이고 응급학과는 구경꾼이고
내과 가정학과는 없죠? 없어. 내과가 그래도 나름 병원에서의 꽃인데 하나에. 그렇죠. 부정맥도 그렇죠. CS에서 보고. CS에서 다 모두 흉부외과에 입원해 있죠. 하고 응급학과 선생님들한테 사실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응급학과의 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되게 약간 이미 구경꾼처럼 그렇게 나오냐? 뭐 저한테도 사실 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SNS에서 이렇게 리플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죠. 선생님 그래도 응급학과는 구경꾼으로 나오시면 안 나온다. 내과 이런과는 안 나옵니다. 근데 드라마 자문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드라마 자문은 제가 의사 요한이라는 의학 드라마의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는데 재밌게도 제가 운영하는 메디스태프라는 의사들 커뮤니티에 처음에 의사 요한 자문을 맡아주셨던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 구인 글을 보고 제가 처음에 재밌겠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학과다 보니까 제가 매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해봐야지 재밌겠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에서도 1편, 2편 보면 돌담병원 응급실신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봤어요. 그 응급실신도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자문을 하게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문팀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씬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자문을 하게 되면은 대본을 짤 때부터 자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장면 촬영할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장면을 촬영할 때 자문을 하게 되고요. 자문 며칠 전에 이제 그 해당 현장에 대한 대본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본을 받는 건 아니고요. 대본을 자문해 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대본 자문팀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대본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배우들이 현장에서 대본을 바꾸는 거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이랑 안 맞거나 아니면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대본을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자문 나갔던 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하다기보다는 저희 자문팀이랑 바로 이제 유선상이나 단톡방으로 상의를 하고 이제 대본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단어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의학 드라마에서는 모든 촬영에 있어서 자문들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딱 의학적인 자문에 있어서만 나가고 의학 자문이 필요한데도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희 스케줄이 진짜 안 맞는다든지 왜냐면 촬영 스케줄은 정말 빡빡하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저희가 1화에서 CPR인데 잠깐 맡겼다고 했다가 엄청 후사를 먹었어요. 드라마로 하고. 그쵸. 이게 저도 이제 엄청 되게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그때 저도 아니 그렇게 의학 자문에 있어서 실제처럼 보고 싶으면은 다큐를 봐라. EBS 병원 24시 이런 거 보면 된다. 드라마 보지 말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현장 자문을 하면은 현장에 맞추려고 하지만 뭐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는 그쵸. 사실 또 못 맞추는 부분도 있고 드라마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건 사실 그거 같아요. 완벽하게 의학적 보증이 됐지만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드라마. 재미가 아,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이나 노력에 비해서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뭐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조금 맞아요. 그냥 뭐 허구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를 자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한 게 뭐 의학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오글거리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막 내가 짱이야, 내가 짱짱맨 막 내가 막 안 되는 거 막 다 살리고 막 그쵸. 머리차 이렇게 흔들리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무조건 천재죠, 천재. 그런 게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굉장히 좀 담백하고 오글거림이 없다 그래서 일반 이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제 의료인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뭐 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얀 거탑 이후로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학 드라마가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해줬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특집 찍어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응급실 사람들에서 또 이제 리뷰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저희랑은 또 다른 응급의학과의 관점에서
또 비하인드 이런 것도 좀 그때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종방이 끝나고 나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현장 자문팀들을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랑 이런 걸로 저희가 다시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응급실 사람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근 의사 유튜버 중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닥터 언니가 구독자가 3만이 넘은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유튜버가 너무 잘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구독자 3만 특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해? 뭐?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망했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죠, 그냥.